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의 해킹을 여러분들이 할 때 요 패시브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액티브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를 이제 버건팅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때 그거 연관성을 좀 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모이킹, 이제 펜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이킹은 이제 모의 침투라고 하는 페니트레이션 테스트의 이제 약자로 또 펜테스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패시브한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액티브한 정보 수집, 아니면 이제 패시브 어택, 뭐 액티브 어택,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한 그 정보 수집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 때 사용할 때도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하는 요 도구들이 한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칼리 리눅스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게더링이 처음에 카테고리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모든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보 수집하는 액티브까지를 한 요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시브하고 액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패시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이제 수동적인 그런 거죠.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요. 액티브 같은 걸 좀 능동적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대상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정보 그 웹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실제 대상으로 이제 진단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패시브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상 시스템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파라미터 정보들을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공격들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정보 수집들이 아니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 수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액티브한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떤 버전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패시브한 인포메이션 게더링하는 뭐 진단 도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한 인포메이션 게더링하는 도구들이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분류를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 웹사이트는 HTML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또 일부 버전 정보들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패시브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들어오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지 위험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사용자들도 접근을 했을 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어떤 파라미터 정보들을 넣기 때문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보통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그 도구에 맞게 헤더 정보에 그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엠맵이라고 하는 우리가 포트 스캔이나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 헤더 정보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쪽에다가 전달할 때 그 헤더 정보를 보시면은 emmap NSE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닉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캐닝 도구를 내가 사용한다면 닉토라고 하는 것들이 헤더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액티브한 공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적으로 네트워크의 기술적으로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버건팅을 할 때 실제 요 부분인데, 이 법적인 거나 윤리적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가받지 않은 곳에다가 실질적으로 액티브 인포메이션 게더링하는 그런 도구들을 무작위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고 있다가 보안 담당자가 요거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스캐닝을 돌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티브, 아니 그 패시브한 대표적인 정보들, 수동적인 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도구들,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DNS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오신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동적인 공격들인데, 요걸 이제 표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이즈 같은 경우나 대표적으로 후이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구글과 같은 해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후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는 칼리 리눅스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후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goog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누가 요 도메인들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 뭐 이메일 정보들이나 위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 보시면 돼요. DNS 그 레코드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들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구글 쪽에다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모아져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도 이제 넷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있습니다. DNS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칼리 리눅스에서 포함된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DNS 서버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액티브한 공격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구마다 조금 다르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저희는 그냥 패시브한 공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이스프로이트 DB에서 구글 해킹과 관련된 쿼리문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요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게 실제 요거에 맞는 취약점들이 포함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는 것들은 공격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패시브한 공격들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클릭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들이 물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도 고객사 대상으로, 내가 허가 받은 사이트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당연히 괜찮죠. 법적인 것들이 이제 포함이 안 되죠, 책임이요. 그렇지만은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 절대적으로 이게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한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제가 뭐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해킹이나 웹 해킹을 하다 보면은 뭐 엠맵이나 닉토 같은 거나 메타스프로이티, 아니면 DR 버스트 같은 경우나 오더벌스 잭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버블 스위터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어떠한 액티브한 공격들을 하기 위한 목적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 수집들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해외나 국내나 해외 같은 버그 바운트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웹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들을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항상 이제 버그 헌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바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들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모의 해킹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실제 취약점을 찾아냈을 때도 이력서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버그 바운팅을 할 때 하나 주의사항은 항상 그 금지된, 행위가 금지된 것들을 항상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스캐너 도구들 같은 경우 사용전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당연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버그 헌팅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의 해킹 할 때 고객사들도 자동 도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러한 자동 스캔 도구에서 실제 자기가 아무리 많은 패턴들을 얘가 미리 알고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웹 서비스에 어떤 반응들을 볼지 다 100%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뉴얼 해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할 때는
내가 이것들을 액측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 할 때는 보통 이제 담당자들한테 협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속도를 조금 맞추겠다. 이게 속도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을 내가 뭐 초당 한 뭐 10번 정도 공격을 내가 이렇게 리퀘스트랑 요청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내가 1분당 한 뭐 3-4번 정도로 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런 도구들이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슬립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도 만약 이제 보안 장비에서 뭔가 차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버건팅 할 때는 이제 명확합니다. 버건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된 프로그램을 스캐닝하는 것들. 근데 요것도 사실 이제 탐지하는 방법들이 보통 임계치를 가지고 보통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헤더 정보에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네이버 버건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안에서 금지 위에 다른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탐지하는 방법들이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스캐닝이 들어왔을 때는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계정이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금 슬립을 줘가지고 딜레이를 발생시킨다면은 뭐 패턴에 따라서 탐지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럴 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행위가 금지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주시면서 하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 같은 경우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특히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합법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뭔가 삭제나 수정이나 아니면 열람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뭔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뭔가 삭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 버건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더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이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협의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정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런 버건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항상 버건팅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의 행위들, 금지된 행위들을 꼭 지켜가면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나 국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 수집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이제 버건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범위들, 행위 범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